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만성 질염인 칸디다 질염과 세균성 질염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40대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산부인과며 비뇨기과를 다니셨고 때론 항생제를, 때론 항곰팡이약을 드시거나 질 속에 넣으시며 나중에는 몇 달 동안 내내 이런 약들을 쓰며 몇 년간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최근엔 항생제나 항곰팡이약을 써도 예전처럼 크게 효과가 없고 계속 분비물이 심하게 나오면서 많이 가렵고 아래도 붓고 냄새가 나서 너무 걱정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면역력을 개선하고 질염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대체 왜 이분은 이렇게 만성적인 질염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만성 질염을 한약으로 고칠 수는 있는 걸까요? 혹자는 질 내에 라토바실리라는 질 유산균이 부족해져서라고 질 유산균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분에겐 질 유산균이 크게 효과가 없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가 내 몸에서 자주 양이 늘고 쉽게 번식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칸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이 자주 오는 이유가 사실은 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질내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령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가 식탁에 놓아둔 음식에 달라붙어 하루만 지나도 금세 하얗거나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끼어버리듯 질 주변이나 요도 주변도 따뜻해지고 습해진 환경에선 평소에 균형을 맞추고 살아왔던 유해 세균들이 금세 늘어나 순식간에 질과 요도를 감염시키게 되지요. 그럼 도대체 질 주변이나 요도는 왜 열이 생기고 습한 환경이 될까요? 젊은 사람이라면 통기성이 떨어지는 속옷이나 레깅스를 자주 입어서, 그게 아니면 과도하게 질 내부까지 깊게 세척해서, 또는 평소 단 음식을 즐겨 먹어서 세포가 약해지고 세균이 쉽게 증식하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만성적인 질염으로 고생하신 이분에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분은 왜 계속해서 질내 환경이 열이 뜨고 습해져서 계속되는 질염으로 고생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분처럼 만성적인 질 감염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동양의학적으로 간에 열이 차 있어서 라고 보아요. 간에 열이 차게 되면 간경락에도 열이 차게 되고 간경락이 생식기를 감고 지나가므로 간에 생긴 열은 생식기에 전달되어 그 주변을 뜨겁게 하고 그 주변이 열이 차면서 금세 축축하게 되어 세균이 쉽게 증식하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피곤하고 힘이 들면 아랫부분이 축축해지고 땀이 차는 걸 느끼기도 하고 때론 곧바로 방광 주변이나 질 내부에 열이 차오르고 습해지면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방광염이나 냉이 진해지고 냄새도 나는 질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왜 간에 열이 차는 걸까요? 너무 피곤해서? 사실 기분 좋게 과로를 했을 때는 간에 열이 차더라도 조금만 쉬고 잠을 자면 금방 풀어지게 되어요. 하지만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거나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과로를 한 경우에는 간에 열이 차 있고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게 되죠. 비유하면 자동차를 편안하게 운전할 때는 엔진에 열을 덜 받지만 급한 일이 생겨 빨리 가려고 엑셀을 급속히 밟고 브레이크를 자주 급하게 밟으면 엔진에 무리가 오고 열이 쉽게 차듯 우리 인체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몸을 몰아붙이면 간에 열이 쉽게 차오르고 그 열이 쉽게 풀어지지 않게 되어 간경락인 생식기에도 열이 차올라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 원인이 나왔으니 이분의 치료 방법도 나왔죠? 네, 제일 먼저 간에 정체된 긴장과 옳지된 열기를 풀어줘야 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생식기에 동하는 열과 습을 없애주는 약초를 사용하고 상체까지 열이 팽창하여 속이 답답하거나 속열이 동하는 걸 내려주면 인체에 정체된 열이 풀리고 축축했던 환경이 바짝 마르게 되면서 웬만한 세균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치료로 이분도 만성적인 질염에서 해방되게 되셨고요.
참, 질염이 오래된 경우엔 그 주변의 세포가 너무 약해져 있고 하부의 혈액순환도 오랫동안 활발하게 돌지 못한, 그래서 생식기 주변의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혈액의 질을 올리고 세포를 제대로 재생시킬 수 있는 약초도 함께 사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모든 만성 질염의 치료가 이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어요. 가령 얼굴도 하얗고 기운이 너무 약한 사람이 조금만 무리해도 모든 혈액과 진액이 하부로 처져 맹대아가 생기고 거기에 미세한 세균이 번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엔 주된 원인이 간에 생긴 열이 아니므로 그 치료 또한 하부에 처진 혈액과 진액을 끌어올려주는 치료를 위주로 생식기에 생긴 습과 열을 가볍게 없애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주어야 맹대아가 고쳐지고 만성적인 질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생각보다 만성적인 질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복잡하신가요? 또는 사람마다 원인에 따른 치료가 다르다는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한약으로 병을 치유하는 원리는 원인이 다르면 증상이 같더라도 그 치료 방법이 다르고, 원인이 같으면 증상이 다르더라도 그 치료 방법이 같다는 원리를 음미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되어요. 오늘 항생제나 다른 여러 치료로도 고쳐지지 않았던 만성적인 질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의 치유 이야기가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재발되는 질염으로 오랫동안 항생제며 근근히 질유산균으로 조심하고 사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